뭐야, 액션을 왜 이리 잘하지? 이 영화 이런 영화가 아닐 텐데. 평화로운 도시에 있는 커다란 공장 하나. 이곳에서 한 여성이 쫄쫄이를 입은 악당들과 신명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파워에 죄다 쓰러지고 마는 악당들. 결국 참다 못한 악당의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얼라리요. 그런데 이 보스 유세훈 아닌가요? 그렇게 싸움 잘한 그녀와 짝퉁 유세훈은 한바탕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이 영화 B급 특촬물 아닌가요? 이상하리 많지 뛰어난 액션을 보여주는 이들. 우와, 퀄리티 보소. 이때 멋진 분위기를 깨고 등장한 대머리 아저씨. 사실 그녀는 국제수사기관의 비밀 첩보원이었고 수사 중에 악당들을 상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대머리 아저씨는 그녀를 도와주러 온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녀를 배신하는 대머리 놈. 세상 믿을 대머리 하나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요. 상황이 아주 유리해진 유세훈은 건방을 떨며 쳐웃기 시작합니다. 건방진 유세훈 같으니라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나요? 호탕한 웃음으로 인해서 한결 기분이 좋아진 이놈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덤비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웃음의 힘으로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며 그녀를 압도하는 이놈. 싸움을 잘해서 주인공인 줄 알았던 그녀는 그렇게 배신자 대머리의 손에 죽고 맙니다. 아니, 싸움할 때는 CG를 기가 막히게 쓰더니 총알 나가는 CG는 왜 이따구로 해놨지?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수사기관에서는 전설의 파이터 출리를 용병으로 영입합니다. 물론 대머리 놈이 배신자라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짝퉁 출리. 대머리 놈은 응원을 하는 척 그녀에게 스킨십을 하고 그녀는 기분을 잡쳐버립니다. 악당들이 있는 한 공장. 그녀는 대머리 놈의 정수리에서 나오는 번쩍번쩍 거리는 빛을 등대처럼 이용해서 적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배신자의 본 모습을 보이는 대머리 놈. 그는 짝퉁 출리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대기시켜둔 짝퉁 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도 짝퉁 출리면서 다른 짝퉁의 등장에 한없이 가짠타라는 표정을 짓는 그녀. 표절이고 나발이고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를 막 갖다 쓰는 양심도 없는 감독. 이렇게 이들은 짝퉁의 자존심을 걸고 한바탕 싸움을 시작합니다. 비록 배역은 짝퉁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선보이는 이들. 그렇게 그녀는 짝퉁 베가를 물리치고 진정한 짝퉁의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있었던 치밀한 대머리 놈은 무시무시한 용병을 또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난데없이 등장한 다 늙어 빠진 프로 레슬러. 주인공인 그녀마저 이런 되도 않는 스토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네요. 대머리 따윈 안중에도 없고 자기 출연 분량 확보를 위해서 무식하게 덤비는 이 레슬러.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출연 분량은 채 1분도 안 돼서 끝나고 맙니다. 자, 이제 대머리를 응징하고 영화를 끝내면 되는데 그녀는 힘을 다 썼는지 난데없이 가녀린 여성인 것 마냥 픽 쓰러지는 개수작을 부립니다. 잘 싸우고 이게 뭔 짓거리일까요? 그렇게 어처구니없게 붙잡히고 마는 그녀. 바로 이때 지금까지 뭘 하고 자빠졌는지 이제 와서 그녀를 구하러 온 국제수사기관의 직원들. 이들은 총 하나로 악당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이럴 거면 진작에 총 하나 들고 와서 싸그리 다 잡아버리지 대체 그녀는 왜 싸웠을까요? 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하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는답시고 자리를 뜨는 한없이 가녀린 그녀. 그녀는 치료를 한다기에 좋은 병원이라도 가는 줄 알았는데 용병이라서 산재 처리가 안 되어서 길바닥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 짧은 시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동료. 그리고 나타난 건방진 유세윤. 이렇게 짝퉁 출리와 짝퉁 유세윤은 최종 싸움을 펼칩니다. 쓸데없이 화려하고 잘 만든 액션으로 결국 승리를 거머쥔 그녀. 유세윤이 쓰러지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 되는데 이 망할 가시나는 또 연약한 척 생쇼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짱 박혀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나대는 대머리놈. 그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이때 결국 총 한 자루 들고 있던 국제수사기관의 동료가 이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냥 진작에 총을 쓸 것이지 왜 자기를 고생시켰냐며 한없이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녀. 총든 남자는 이런 그녀를 치료해주고자 진짜 병원으로 데려가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액션에서 나름 괜찮은 타격감을 보여준 이 작품은 국제범죄수사관 메이퍼라는 영화입니다. 1919년도에 만들어진 B급 특촬물치곤 진지함이 보이는 작품이었네요. 이 제작사도 참 기특한 게 예전에는 오타쿠들만 믿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특촬물을 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액션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액션 장면에서 CG나 타격감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수준이 높아진 오타쿠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거 아닐까요? 참고로 한 오타쿠는 이 작품의 후기에 그녀가 붕대를 감싸지 않고 옷이 찢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라는 개쌉소리를 남겼습니다. 액션 장면에서 나름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나는 주인공은 1997년생인 요시모토 미나미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여배우를 목표로 2017년도에 라디오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2017년, 2018년, 2019년 1년에 한 작품씩 이런 B급 특촬물을 찍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지금도 인지도가 거의 없는 배우입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TV 드라마의 단역 그리고 잡지 촬영 등으로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9년부터는 아예 활동이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촬영이라는 기회조차 없다 보니 일본의 한 탤런트 캐스팅 사이트에서는 캐스팅을 간절히 원하는 그녀의 프로필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캐스팅이 안 되었는지 그녀는 인스타나 트위터도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상의 정보가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 그녀는 아마도 더 이상 연애 활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접은 것 같네요. 데뷔 당시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배우를 목표로 매일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노력이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다고 느껴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가 찍은 다른 두 편의 B급 특촬물도
아주 재미나게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